생각을 내려놓고 좀 뭔가 정리하는 시간이 저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서울 가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나갈 페이지는요, 122페이지입니다. 네, 122페이지요. 네. 케이스 스터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귀인. 어제 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네. 귀인은 내가 잘 베풀었을 때, 베풀고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귀인이 돼야지 먼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었을 때 또 귀인이 그냥 순간순간 주변에 많이 또 나타나고 내 생각이 바뀌었을 때 귀인이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귀인은 어떤 분들이 나타나시는지 한번 볼게요. 네.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한창이던 2007년, 거품이 빠질 것을 내다본 서윤이 이렇게 조언했다. 조만간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됩니다. 앞으로 3분기 내에 부동산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조언을 들은 두 부자가 있었다. 첫 번째 부자는 해빙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 재산을 수억 달러로 불린 사람이었다. 직관력이 좋았고 인맥 관리에도 뛰어났을 뿐 아니라 귀인을 소중하게 받들 줄도 알았다. 그러니까 뭔가 직관력이 있어요. 인맥 관리도 뛰어나고 귀인을 소중하게 대한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귀인을 알아봐야 소중하게 대하죠. 엉뚱하게 그냥 막 있지 성질내가지고 보내는데 그게 귀인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 모르죠. 그러니까 귀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눈? 귀인이 볼 수 있는 나의 의식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서인의 충고를 듣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산을 현금화하기로 시작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평생 부동산만 해봐서 주식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돈을 벌어온 패턴을 분석해보면 공격적인 주식 투자보다 외환이 낫겠어요. 충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바로 실행에 옮겼다.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서 뭐예요?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많은 좋은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해빙 책도 보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실행을 해야 되겠다. 저도 실행할 줄 모르고 어떤 좋은 세미나나 이런 걸 듣잖아요. 그럼 딱 듣고 아 저거 내 마음에 맞아. 그럼 들어요. 내 마음에 저건 안 맞아. 아 별로야. 그럼 안 들어.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나의 기준에서 선택적으로 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이 정말 틀리거든요. 내 생각이 정말 맞다면 지금 행복해 있으셔야 돼요. 행복해 있으셔야 되거든.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 만약에 주변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행복하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면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몰랐어요. 이런 거를. 그냥 들으면 되고, 아, 저건 싫어하고 내가 그냥 판단한 모든 것들이 나의 기준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실행을 딱 옮긴 거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아니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한다 했잖아요. 치유사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마음에 들어. 괜찮은 것 같아. 새로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열심히 막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딱 기분 나쁜 얘기가 있잖아요. 받아들이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제 기준에. 그러면 잠이 오고요. 딴짓하고요. 막 뭐가 바쁘고요. 막 부산스럽고요. 막 카톡에 주의가 가 있고요.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적으로 들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막 이렇게 들었었는데 제가 다른 분을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아, 저분이 선택적으로 듣고 있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라고 해서 결정하고 나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찾아놨던 것도 이 생각을 믿음을 바꾸지를 않았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딱 하고 나서 3월 달에 쫙 바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너무 어제 그러더라고요. 뭐 59.6이면 59.6의 주파수가 맞은 건 아니지만 59.7이나 59.6으로 약간은 삐끌려도 옛날에는 막 이러고 지나갔더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 이렇게 갈 정도로 제 생각을 '실행을 바꾸겠다.'라고 결정하고 나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이 바뀌니까 제가 좋아지더라니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들은 즉시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삶에서 행복한 경험을 해야 되고, 그쵸? 기쁘고 편안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나는 없어. 아니야. 그렇다 그래야 돼. 좋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내가 편안한 거를 경험하고 있고 행복한 걸 경험을 하고 있나?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나쁜 생각이 올라와. 그럼 뭐예요? 나쁜 생각이 왜 올라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없애야 내가 진짜 편안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분은 듣자마자 왜냐면 직관력도 좋다 그랬어요. 인맥 관리도 뛰어나다 그랬어요. 귀인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바로바로 옮길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거야.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에너지가 있잖아요. 사랑의 에너지가 쭉 높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높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치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의식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직관력이 높대요. 통찰력도 있대요. 내가 직관력이 높고 통찰력이 높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밝기가 밝아지면 돼요. 그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럴 때는 딱 보면 선택할 수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저 얘기가 좋은 얘기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까만색이면 까만색만 보는 거고 내가 하얀색이면 하얀색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까만색을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하얀색 찾으려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자존감이 높아지고 의식의 밝기, 사랑의 밝기가 높아졌을 때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하면서 하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실행에 옮긴 거예요, 이분은요. 그래서 얼마 후에 금융위기가 닥치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달러 값이 치솟았다. 외환으로 큰 이득을 본 그는 싼 값의 부동산을 다시 사들였고 그 과정을 통해 재산을 2배 이상 불릴 수 있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위기를 넘겼을 뿐 아니라 큰 돈까지 벌 수 있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주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이 에너지 밝기가 되게 낮았었거든요.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별로 이렇게 밝기가 높지 않으신 분이 막 자꾸 충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주식 사야 돼. 뭐 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요. 그냥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에너지가 밝을 때는 더 좋은 거, 더 그런 게 좋은 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밝아지는데 저는 더 집중을 했거든요. 그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분 말은. 근데 진짜 높다면 들어야죠. 정말 그분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그분이 행복해하고 뭔가는 다르다면 남들은 10개가 힘들어 고통이야. 근데 그분은 뭐 9개 순간순간이라도 8개 9개가 행복을 느끼고 계셔. 기쁨을 느끼고 계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분은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또 반면 자영업을 통해 재산을 늘린 두 번째 부자는 서윤의 말을 들은 뒤에도 계속 망설였대요. 그쵸? 그래서 평생 다른 곳에 투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이 제일 안전한 투자처 아닐까요? 괜히 위험을 감수했다가 애써 모은 돈을 잃게 되면 어쩌죠? 젊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해온 그는 지폐 한 장까지 아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매일 저녁 다리미를 꺼내 그날 벌어들인 현금을 모두 다릴 정도로 돈을 아끼기만 했다. 그런데 갑자기 투자 대상을 바꾸라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다. 내가 했었던 것들을 바꾸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가 시장이 폭락하자
부자의 현금 유동성 또한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없게 된 그는 오랜 기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게 두 번째 부자예요. 가짜 부자네요. 그쵸? 여기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럼 지금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귀인은 누구예요? 귀인이 달랐나요? 아니죠. 이서윤 님이 똑같은 말씀을 두 분한테 똑같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정보를 똑같이 드렸는데, 한 분은 직관력이 있고 통찰력 있으신 분은, 아, 이게 맞아. 라고 해서 따라했고, 한 분은,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 차이가 틀리죠? 귀인은 똑같아요? 결국은 뭐요? 귀인을 알아볼 수 있는 눈, 의식의 눈. 내가 사람이어야지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앞만 있잖아요. 어릴 때 서운하고 엄마한테 억울하고 나는 버림당했어. 나를 왜 그랬어? 그러고 상처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난 저도 그래. 근데 저는 조금 눈은 있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이상하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시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을 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보고 들으면서도 아, 얘기를 해주셔도 어때요? 어제 한 분 여기 계시죠?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어때요? 내 어릴 때 엄마한테 느꼈던 그 상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도요. 뭐예요? 서운해요.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았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갖고 계셔야 돼. 그래야 귀인을 볼 수 있는 눈은 내가 귀인일 때, 내 생각이 올바를 때 귀인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아무나 다 믿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요? 내가 순수하면 순수한 사람을 만날 것이고, 내가 약간 사행성이 있으면 사행성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나만 잘 가꾸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믿음만 잘 가꾸면 아무 걱정은 없어요. 그쵸? 네. 그 다음 단락 또 나갈게요. 124페이지에 구루의 스토리. 예, 구루 이서윤님의 스토리입니다. 구루라는 호칭은요, 인도에서는 엄청난 큰 자아를 완전히 통찰을 해서 깨달은 분을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찰을 완전히 좀 어느 정도 하신 분. 그런 분이 구루라 하는데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읽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 구루가 되다. 고등학생 때 구루가 되었대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읽어봅시다. 네. 학교 앞에 웬 고급차가 이리 많지? 복잡하게 말이야. 친구들이 내뱉는 푸념을 고등학생 서유는 그저 듣고만 있었다. 차 안에 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윤을 만나기 위해 학교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이었다. 7살 때부터 시작한 운명학 공부에 서윤은 무섭게 몰입했다. 뭐 한 가지랑 몰입을 하나 봐요. 완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입을 하셔야 돼요. 매일 몇 시간에 걸쳐 고전을 탐구하고 사례를 분석해 나갔다. 유달리 총명한 아이였기에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빨랐다. 반년이 지나자 할머니가 더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였다. 이후 전국의 유명한 고수들을 찾아가 다양한 기법을 익혔으나 그조차도 한계가 있었다. 굉장히 몰입하면서 배우신 거예요. 어느 수준에 이르자 스승들도 서윤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혼자 힘으로 그 답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제가 되게 이게 약간 이제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공부를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되게 그 고통스러웠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2010년도에. 그때 제가 아는 대구에서 이제 제가 대구에 사니까 대구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저의 고통스러운 이 마음에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제 생각에서. 이 감정적인 거를 해결해 주실 분들이 없더라고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만족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켜온 일과다. 4시에 하루를 시작한대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만나려고 4시부터 눈을 뜨거든요. 예, 뭔가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이 시간 서유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에 집중한 뒤 수많은 사례들을 비교하고 분석해 나갔다.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 전에 조금 일어나셔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하셔도 괜찮고요. 차 속에 이동하면서도 괜찮고요. 2분씩 우리 명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그래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일찌감치 터득한 사실이 있었다. 통찰력을 키우는 열쇠가 데이터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역사적 인물들의 자료나 다양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검토하다 보면 책에서 얻지 못한 깨달음이 찾아오곤 했다. 그녀가 쓰는 분석 방법은 다양하다. 그중 하나가 같은 운명을 갖고 다른 시대를 살았거나 같은 운명으로 다른 나라에서 산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부자들의 데이터는 재산의 크기와 성격에 따라 정밀하게 나뉜다. 제가 볼 때요, 부자들의 데이터. 이분은 뭐예요? 부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부자를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럼 부자를 연구할 겁니다. 그쵸? 내가 그냥 이 정도로 살아도 돼. 그럼 뭐예요?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다른 거를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이 뭔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순간순간이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행복해질 수 있는 거를 난 고통이 싫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를 찾아볼 거야 라고 했을 때는요.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 내가 행복하고 싶은지 나는 그냥 고통을 그냥 이대로 즐기면서 살 거야 라는 거를 각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찾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찾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의 발길을 보시면 거기에서 수치에 내가 어느 정도지라고 해서 딱 보면 딱 집어보세요. 오늘 내가 오늘 아침에는 기쁨인가? 540이었어. 근데 딱 있죠. 차 타고 나가는 길에 뭐가 차가 그냥 막 싹싹 들어오다가 막 화가 났어. 150으로 떨어졌나? 약 하고 막 있잖아요. 내 수치를 딱딱딱딱 보면 딱 좋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저는요. 제가 원하는 게 이 의식의 밝기에 제가 있잖아요. 고통스러운데 이 의식의 밝기를 사랑의 밝기를 딱 보면서 사랑의 빛의 밝기 있잖아요. 딱 보면서 제가 원했던 게 뭐냐면 보는 순간은 저거 540이야. 내가 540을 가면 조건 없을 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라고 해서 제 목표가 일단 540이에요. 540.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밝기에 여러분들의 목표, 어떤 걸 원하는지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순간순간 한번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에너지의 밝기가 높아지잖아요. 그냥 불은 따라오거든요. 통찰력도 따라오고요. 직관력도 따라온대요. 네, 그래서 한번 이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부자를 정밀하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같은 재산이 있는 사람도 부동산, 금융, 현금 중 무엇이 많은지에 따라 분석된다. 자산에서는 주식, 채권, 파생 상품의 비중까지 검토되고 주식의 경우 직접 투자인지 간접 투자인지 어떤 종목에서 언제 돈을 벌었는지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살펴진다. 에너지, 빛의 밝기부터 높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선택하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부자들은 재산 규모에 따라 한 번 더 나뉘게 된다. 1억 달러 이하는 1천만, 2천만, 4천만,
7천만 1억 달러로, 그리고 1억 10억 달러의 구간은 세 단계로 구분되는 것이다. 여기에 중산층 및 서민층의 자료까지 더한 결과 서유는 과학적 통계 모델을 완성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진 부의 그릇은 그 크기와 성격이 모두 달랐다. 부의 크기가 크기가 이제 다 달랐대요. 당연히 다르겠죠.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그 그릇 반도 채우지 못하거나 넘치게 채울 수도 있었다.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의 빛의 밝기 있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기로 결정을 했어. 태어났을 때.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결정하고 나왔대요. 그러면 행복이 어디지? 돈만 따라가서는요, 돈이 나한테 안 와요.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저 해봤거든요. 돈이 매달려. 조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몇 천만 원씩. 근데 안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고는 달라요. 진짜 행복하면서 이 감, 돈도 있을 때 정말 더 행복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지금 순간순간 행복하냐?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행복할 거야? 아니면 지금 느끼는 감정을 계속 느낄 거야? 나 기분 나빠. 쟤 때문에 난 기분 나빠.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걸 계속 느낄 것이냐. 빨리 내가 원하는 게 뭐지를 빨리빨리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금 뭐 투자하는 어떤 이런 거보다 일단은 저는 이 책을 더 헤빙을 읽지만 이 책대로 하자기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목을 해서 실행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크기가 다르다 그랬거든요. 내가 행복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 사랑의 밝기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매일 수십 건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서유는 고등학교 때까지 모두 수만 명에 대한 분석을 마칠 수 있었다. 와,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이후에도 데이터가 계속 되면서 그녀의 모델 또한 끊임없이 발전하고 확장됐다. 우리도 연구는 할 필요해요. 저 사람이 왜 고통스럽지? 저 사람은 왜 행복하지? 저 사람은 왜 뭔가 잘하지? 이거는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연구는 해야 돼요. 연구와 연구래요. 행운과 불의 비밀을 탐구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서유는 학업을 등한시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도 좀 챙기면서 좀 반성이 되네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업도 본연의 학업도 잘 챙기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막 하나 꽂히면 저거다 싶으면 저거 막 던져놓고 막 하는데 두 개 다 했대요. 좀 대단하긴 해요. 그렇죠? 많은 부자들을 상담해 주신 분이라서 대단하네요. 새벽 시간을 이용해 사례 연구에 몰두했고 학교에 가서는 수업에 집중했다. 야, 고등학교 때 대단합니다. 그녀에게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믿었다.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부모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누구예요? 나.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나를 잘 못하는 나는 나약한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한대요. 저도 의지를 엄청 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한테 의지하다 보니까 20살 정도 되니까 이제 저는 20살 때는 이제 내가 의지를 해서 해주실 분이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을 찾아서 남편한테 의지를 하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내가 주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감. 내가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 그래서 학생 1위를 선택한 것도 자기 자신이기에, 학생인 것도 자기가 선택한 거. 지금 여러분은 모든 거 있잖아요. 누가 선택하는지 아세요? 내가 선택했대요. 내가. 나는 나한테 막 있죠. 야단치고 막 욕하고 뭐 이런 부모님이 있다면 이런 부모님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라고 한다지만 그것 또한 뭐예요? 내가 선택했대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도 내가 선택했대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거든요. 그런데 공부가 깊어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내가 선택했구나. 속삭이는 어? 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쵸?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런데 뭐요? 내 생각, 내 믿음만 바뀌게 되면은 다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학생인 것도 본인이 선택한 거고 자기 자신이기에 그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책임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누구를 책임지면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머 저 사람을 책임지기 싫어요. 난 못하겠어요. 저 사람을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좀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 사실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 책임져야 돼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라서.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뭘까요? 무거운 그냥 짐을 어깨에다 이렇게 막 무겁게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는 내 자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순수하잖아요.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 연애할 때 그런 사랑 말고요. "너는 나만 봐야 돼." 하고 있잖아. "넌 이렇게 해 줘야 돼. 나 이렇게 해 줘." 조건 있는 그런 사랑 말고요. 그 욕망이거든요.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 말고 바람이 아무것도 순수한 어떤 사랑으로 태어난대요. 자라나면서 막 바라는 게 많이 많아져요. 막 낙서가 돼요. 근데 그게 다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막 낙서가 되어 있는 이 사랑이 찌그러져 있는 사랑이 참 뭐예요? 예쁘게 다시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게 내 인생에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서유는 본격적으로 부자들의 자문에 응하기 시작했다. 예. 그녀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돈 되는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은 학교 앞을 뺏고 메운 채 서윤을 기다리곤 했다. 와, 고등학교 때 대단하시긴 합니다. 대단하죠. 교실에서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이 모여와 긴 줄을 맞는 것이다. 이 대학에 꼭 가고 싶은데 합격할 수 있을까? 교회 오빠를 좋아하고 있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두 분이 이혼하면 어쩌지? 소녀들의 고민이란 때로는 심각하고 때로는 사소했다. 하지만 서유는 그들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았다. 단 몇 마디라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조언을 해주었다. 이런 부분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몇 마디라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조언을 해주는 거. 저도, 그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냥 진심으로 다해서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상대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어른인지 청소년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구분을 하지 않았죠? 모든 분이. 이런 것들은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내 생각에 내가 좋아. 그럼 막 들어줘. 내가 미워. 그럼 싫어. 밀어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지우기를 시작을 했더니 내 기준에서 밀어냈는데 그 자꾸 제 기준 있잖아요. 내 믿음에 대한 기준을 없애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해가 되면서 자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이 귀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귀가 열리나요? 생각.
내 믿음에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들려요. 의식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고통이란 외양만 다를 뿐 근본적인 감정에서 모두 비슷하다.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말이 많아서 똑똑해서 내가 지적질 당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다 그러더니 진짜 고통을 똑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그녀가 깨달은 점이었다. 수많은 사례를 이서윤님은 직접 하고요. 저는 공부하는 데 가서 선생님이 데이터를 다 뭔가를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어요. 3번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지켜본 서윤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재벌과 대통령, 사회적 약자나 노숙자를 모두 똑같이 대했다. 노숙자나 다 똑같이 대했다는 거야. 세계적인 부자라고 특별하게 잘해주는 일도 없었다. 누구를 만나든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이런 자질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었다. 어떻게 해요? 타고난 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야, 이설님이 막 타고난 것이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이래저래라고 하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이 판단을 싹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그럼 어때요? 우린 이 책을 읽으니까 이서윤만 하는 거고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배운 거로는 나는 저거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배웠을 때 스님이 그러셨거든요. 운명과 숙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숙명은 뭐냐면 정해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숙명적으로, 이서윤님은요, 숙명적으로 이런 것들을 타고난 기질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이런 게 어딨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삶이 혼자고 외롭고, 왜 우리 아빠는 술을 저렇게 드시고, 저는 그러고 있을 때, 이분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런 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을 정도로 타고난 것은 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숙명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숙명과 운명이 있는데 숙명은 정해진 대로 살겠다라고 내가 결정하는 거. 그러면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내 믿음만 바꾸면 내 생각만 바꾸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사무실에 못 나가겠어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안 나가요.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아우, 나는 못 나가겠어, 못 나가겠어. 그래요. 사무실 안 가요. 서울은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대요. 대구 나가는데. 안 나가.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비가 오지만 나는 같이 함께 모여야 되겠어. 모여서 오늘 첫 일주일 하루 시작하는데, 모여서 뭔가 에너지를 같이 함께 해야 되겠어라고 결정을 하면, 비가 와도 아마 제가 볼 땐 추리닝이나 반바지 입고 나가는 거예요.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지랑 정장을 싸가지고 비 안 맞게 붕 싸가지고 가고, 예? 장화 신고 아니면 슬리퍼 신고 젖어도 풍덩풍덩 젖어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면은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함께 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할 것이냐. 나는 바지가 젖어서 구두가 젖을 거야 라고 해서 못 갈 것이냐. 그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탁, 나는 비가 와서 안 돼, 안 돼. 이 비 오는데 어떻게 돼? 라는 생각만 난다면 인생이 안 바뀌겠죠.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내가 이 비 오는 것대로 해서 그냥 내 정해진, 비 와서 모든 것들은 안 돼라는 거는 뭐예요? 환경에 의한 정해진 것을 나는 받아들이는 거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환경조차도 내가 선택을 했다. 근데 그건 그렇게 하던 뭐 하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운명은 움직인대요. 어떻게? 내 생각이, 내 믿음이 움직이는 거래요. 내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서윤님만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행복한 부자가 되자고 이 아침에 모인 거 아니에요? 50여 명 넘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을 바꿔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명을 바꿀 수 있는 거야. 받아온 명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네, 5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5분 늦어도 괜찮아요. 그쵸? 왜? 내가 정해진 명대로 살 것이냐, 내 가지고 타고난 갖고 온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나는 내 이 운명을, 살아올 삶을 다 바꿀 것이냐, 내가 바꿀 것이냐,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숙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그렇게 행복한 또 그런 생각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